우리가 완전히 새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스스로 확인하기에 있는 것 중에서요. 네 문제를 다 풀어볼게요. 1, 2번 제외한 3, 4, 5,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볼게요. 빨강, 파랑, 검정 볼펜이 각각 8개씩 있다. 이 얘기 왜 자꾸 하냐면 뽑은 거 또 뽑아도 상관없다는 얘기 하려고요. 한 6개밖에 없으면 빨간 거 6개 뽑고 나머지 뽑아야 되는 상황 되잖아요. 근데 각각 8개씩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빨간 것만 8개 뽑아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빨강, 파랑, 검정 볼펜이 각각 8개. 마음대로 막 뽑아도 될 때 여기에서 8번 뽑고 싶대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고. 너무 쉽잖아요. 3개, 3종류가 있는데 8개 사고 싶대. 10시 8 다시 얘기하면 10시 2가 되어서 19, 2, 1 맞아요? 4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비슷하게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에 같은 종류의 연필 10자루를 서로 다른 3개의 필통에 넣으려고 한다. 지금 우리 연필 고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연필을 필통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필통을 고르는 거예요. 10번에 걸쳐서. 필통을 하나 고를 때마다 거기에다 연필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번이랑 다른 점. 빈 필통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빈 필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떡하지? 그래, 그냥 아예 연필 하나씩 넣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자, 여기다 연필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씩. 원래는 총 연필이 몇 개가 있는데 10개가 있었는데 하나씩 넣었단 말이에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7개. 7개의 연필을 필통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 세 종류의 필통을 우리가 몇 번 선택을 해야겠냐고요. 괜찮으시죠? 7번. 선택해가지고 거기에다 선택이 될 때마다 연필을 하나씩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9시 7, 9시 2, 9, 8, 2, 1 4, 9, 36, 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제가 문제를 풀 때요, 요게 나오는 상황까지는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뒤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은 멋대로 막 할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 너무 빨라요. 이게 아니고 스스로 여기는 계산을 하시는 게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속속들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계산은 휘리릭 지나갑니다.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쵸?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를 오려서 연습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함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우리가 함수 개수 구하는 유형 2가지 배웠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그거 말고 2개를 더 배워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5번 문제가 돼요. 총 4개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이걸 그려야 되겠다. 그쵸? 여기 1, 2, 3. 이쪽에 1, 2, 3, 4, 5. 아우, 좁아. 자, 1번. 만약에 f가 함수인데 얘가 그냥 함수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괜찮죠? 밑에 이런 조건 없이 그냥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였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호를 굳이 쓰자면 파이를 쓰시는 거고요. 보세요. 1이 갈 수 있는 곳 몇 군데 있어? 4군데, 5군데. 5군데. 그래요? 2가 갈 수 있는 곳도 5군데. 간데 또 가도 괜찮잖아요. 5군데. 3이 갈 수 있는 곳도 5군데. 1대1 뭐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위에 원소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3은 가고 싶은 대로 가시면 돼요. 5군데. 자, Y에 속해 있는 5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5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고 또 택해서 가고 택해서 가고 가야 하는 아이들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짓을 3번 해야 된다. 5 파이 3. 5의 세제곱. 함수의 개수는 125개가 돼요.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이번엔 함수가 1대1이야.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떴단 말이에요. 그럼 어렵지 않죠? 1대1이란 얘기는 남이 간 대로는 또 가면 안 된다. 그쵸? 얘를 굳이 이제 기호로 써보시면 p가 돼요.
P가 되고 5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 상황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자 1이 됐든 누가 됐든 제일 먼저 누가 출발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출발하는 애는 어디든 다 갈 수 있어. 몇 가지 경우? 5가지 경우. 근데 걔가 예를 들어 2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출발한 애는 2로는 못 가잖아요. 그럼 갈 수 있는 경우가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뭐 왜 이래? 미안해요. 얘가 5로 갔다. 그럼 남아있는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는 갈 수 있는 곳이 3군데밖에 없잖아요. 1대1이니까 이렇게 돼. 그래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굳이 기호로 나타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기호 자체가 딱 떠오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기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중요해요. 물론 기호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다. 화살표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얘가 60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3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랑 비슷한데 문제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x가 1, 2, 4, y가 1, 2, 3, 4 오면서 보세요.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2가 x1보다 크면 이렇게 해보자. fx1이 fx2보다 작다. 괜찮을까요? 이거 화살표 방향이 반대여도 관계없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화살표를 쏘려고 하는 아이들이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2가 1보다 크대요. 그러면 함수값도 2의 함수값이 1의 함수값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큰 게 큰 데로 가고 작은 게 작은 데로 가고 우리 칠판에다 만나서 같이 풀어보면 좋은데 이 경우에 우리 뭐라 얘기하냐면 순 증가. 증가하는 함수예요. 큰 게 큰 걸로 작은 게 작은 걸로. 그래프 그려보시면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 나오게 되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 얘는 큰 게 작은 곳으로 가고 작은 게 큰 것으로 가고 얘는 순감소. 자, 이렇게. 요런 경우 2개가 다 마찬가지다.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 자, 봅시다. 우리 지금 요 문제에서요. 왜 이러죠? 자,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에 1, 2, 3, y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써놓고 화살표를 쏘려고 하는데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1이 3으로 갔어. 그리고 2가 1로 갔어. 이거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상황입니까? 우리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본다고 생각할게요. 위에 거. 큰 게 큰 것으로 가는 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럼 1이 3으로 갔는데 2가 1로 갔어요. 화살표 엉켰죠? 이거는 얘네가 원하는 상황 아니에요. 얘네가 원하는 상황이 되려면 예를 들어 1이 2로 갔잖아요? 그러면 2는 그거보단 큰 곳으로 가야 돼. 그게 얘가 원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큰 것의 함수값은 작은 것의 함수값보다 컸으면 좋겠다.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 2가 한 3으로 갔잖아요? 3은 1로는 절대 못 가. 1로 가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큰 것의 함수값은 작은 것의 함수값보다 커야 된다고. 3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래서 어디가 되냐면 4나 5가 돼요. 동시에 갔다는 얘기 아니고요. 4 또는 5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괜찮으세요? 증가함수, 순증가함수다. 무조건 큰 숫자의 함수값은 작은 숫자의 함수값들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얘기. 이거는 얘들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짝을 지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시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쪽에 1, 2, 3, 4, 5 총 5개의 숫자가 있는데 누가 누구 짝이 될지 막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큰 숫자는 큰 숫자랑 매칭이 될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 1, 3, 5를 이렇게 택했다고 쳐보자. 여기에서 1이랑 3이랑 5를 택했다고 칠게요. 그럼 얘네는 자연스럽게 1은 누구의 짝이 돼야 되냐면 1. 괜찮을까? 3은 누구의 짝이 돼야 되냐면 2. 5는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큰 아이들의 함수값은 컸으면 좋겠어요.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좀 복잡해져서 다시 한번 여기다 1, 2, 3, 4, 5 이렇게 해놓고 누가 화살표를 받을 건지만 정해주시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2, 3, 5 이렇게 정했다. 2랑 3이랑 5가 화살표를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누가 어디로 화살표를 쏠 것인가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이미 됐다고요. 큰 아이는 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이세요? 그래서 볼게요, 여러분.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x2가 x1보다 크면 x2의 함수값도 fx1의 함수값보다 커야 되는 이렇게 나와. 대소관계가 딱 정해져 있다 하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공역 있잖아요. 화살표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요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만 어떻게? 그냥 뽑아 놓으면 돼요. 우리가 순서를 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누구 짝이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5개에서 3개만 뽑아 놓으시면 됩니다. 보이세요? 조합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5, 4, 3, 2, 1, 3, 2, 1 하게 되면 10가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요한 건 순 증가한다고 문제에서 떴어. 그럼 조합이라는 거예요. 대소관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화살표를 받을 건지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몇 개만 딱 골라놓으면 순서는, 그러니까 짝은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조합. 마지막 4번째. 얘가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5번 문제가 돼요. 얘가 바로 실제로 5번 문제 해설이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1번, 2번, 3번은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얘기를 한 거고요. 얘가 진짜 풀이에요. 자, 이제 가볼게요. 3번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것도 대략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얘가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 얘도 증가는 증가야, 그쵸? 큰 아이의 함수값이 컸으면 좋겠다. 근데 3번과의 차이점은 무조건 큰 게 아니고요. 크거나 같아도 된다잖아요. 겹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설명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지금 이게 큰 아이의 함수값이 컸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짝을 지어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조합이라는 얘기. 소름. 무슨 얘기할지 눈치챘니? 자, 그런데 함수값이요. 같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겹쳐도 괜찮다는 거야. 겹친다. 우리 여태까지 써왔던 유식하면 수학적인 용어로 우리 얘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복.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괜찮으세요? 중복조합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1, 2, 3이 있고요. 여기 1, 2, 3, 4, 5가 있어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다.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아무거나 뽑으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여기다가 1 하나 뽑고 또 1 뽑고 1 뽑아볼게요. 메롱 그냥 1, 1, 1 이렇게 장난치듯이 그냥 뽑아놨단 말이에요. 중복을 허락해서 뽑았잖아.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짝이 이어지냐면 1은 1로, 2도 1로, 3도 1로 괜찮아요. 크거나 같은 건 맞죠? 지금 1의 함수값이 1이잖아요. 2의 어디 갔어? 2의 함수값이 1이잖아요. 3의 함수값이 1이잖아요. 얘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조건 성립하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선생님 너무 장난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를 어떻게 택해볼까? 자, 한 3이랑 5랑 이렇게 택해볼게요.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3개를 택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도 짝은 자연스럽게 지어진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제일 큰 게 제일 큰 아이랑 이어지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순차적으로 크거나 같은 거 맞죠? 크거나 같은 거 맞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 안에 굉장히 심오한 뜻이 들어있네요. 그쵸? 크다라고 우리가 조건을 줬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크거나 작거나 되게 중요한데 왜 이게 순서랑 관계없다고 얘기하지?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문제에서 이미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조합의 개념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다.
같아도 된다고, 겹쳐도 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중복의 의미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경우, 함수의 경우의 수 구하는 경우는 총 4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함수 개수 구하는 경우, 1대1 함수인 경우, 순 증가인 경우, 요 얘기를 안 드렸네요. 얘는 순 증가만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정체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그런 패턴,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부등호 방향 바뀌어가지고 작거나 같더라도 감소함수일 때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작다고 했지만 여하튼 짝을 지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짝 짓는 거는 거꾸로, 그쵸? 큰 애가 작은 쪽으로, 작은 애가 큰 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모두 다 중복 조합에 해당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요 잘 모르면 되게 어려운데 한번 이해하고 나시면 자신감이 좀 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자세하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마지막 문제,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답을 구하지 않고 넘어갈 뻔했어요.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겹쳐도 관계없다. 그 다음에 크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짝을 짓는 것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공역에 나와 있는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택해 놓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OH3. 얘가 7C3 되어서 7, 6, 5, 3, 2, 1 약분하고 35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혜림이가 가게에서 같은 종류의 주스를 X병, 생수를 Y병, 우유를 G병만큼 사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요하죠? 세 자연수예요, 자연수. 0은 안 되는 거죠. 자, 1, 2, 3, 4 이런 자연수들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조건이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10이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그럼 두 번째,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또 하나. x가 5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x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일일이 다 따지는 것보다 반대되는 상황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 잡으셨어요? 자, 일단 가해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가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걸 골라내거나 해당하지 않는 것을 지워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 더하기 y 더하기 g 이것이 10이다. 이 상태로 그냥 문제를 푼다면 3H10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 이게 아니고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X, Y, Z가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나도 뽑히지 않으면 0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다 뽑았다고 치자. 111 주고 맞니? 총 10번 뽑기로 했는데 한 번씩은 뽑은 거니까 이 3개의 문자를 이제 7번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한 유형이죠. 저 앞에서. 얘가 9C7 돼가지고 왜 이러죠? 9C7 해가지고 9C2와 같아지고 9821 36, 36가지 경우를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x가 5보다 작거나 x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5인 경우 말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요. 총 36가지. 이것 중에서 x가 보세요. 3이 더해서 10인데 x가 6인 경우를 제외해 볼게요. x가 6인 경우. 왜?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말고 6이거나 7이거나 8이거나 이런 거 구해가지고 이 36개 중에서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자,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111, 아까 111 준 상태에서 x에다 5를 더해서 x는 6이 되고 y는 1이고 g는 1인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경우의 수를 어떻게 따져줘야 되냐면 지금 요거 3개 더해가지고 8이잖아요. 그럼 10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더 필요한데? 2가 더 필요한데 x는 6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y나 g 중에서 두 개를 더 뽑아야 되는 거야. 두 개 중에 두 개를 더 뽑는다. 이 h, 해가지고 3c, 세 가지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얘가 2고 얘가 0이거나 1이거나 0, 2이거나 세 가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괜찮으시죠? 이렇게. 자, 이번엔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10일 건데 x가 7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y, z는 다 1인 경우. 요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지금 얘네가 9거든요. 근데 합쳐가지고는 1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x는 7로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를 더 줘야 되는, 하나를 더 뽑아야 되는데 이것을 y에서 뽑을 것이냐 g에서 뽑을 것이냐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괜찮으세요? y를 더 뽑을 건지 g를 더 뽑을 건지 두 개 중에서 EH1 하셔도 되고 그냥 둘 중에 뭘 뽑지 하셔도 되고 두 가지. 자, 마지막 세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10이면서 x가 8인 이런 경우 있어요. 그때 y, g는 모두 1이 되겠죠. 더 이상 고려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끝났죠? x는 8, y는 1, g는 1 이렇게 그냥 한 가지. 요 6가지를 요거 괜찮아요? 요거 6가지를 여기서 빼주시면 나머지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다.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방법대로 한 번 더 풀어보셔도 좋고 이해가 안 되면 풀이를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3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36쪽. 36쪽으로 오시면 스스로 마무리하기 해가지고 대단원 문제 전체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중복 조합이라고 하게 되면 7번, 8번, 9번, 13번 총 4개예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앞서 풀어봤던 문제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음이 아닌 것까진 좋은데 음이 아니니까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접근할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그냥 0이거나 양의 정수가 아니라 홀수래요. 1, 3, 5, 7, 9 이렇게 나가야 돼. 어렵죠? 얘가 이제 반대로 짝수인 상황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한번 상황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세팅을 다시 해야 돼. 이 상태에서 x가 홀수니까 1이라고 해볼까? y가 홀수니까 1이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1번 세팅을 다시 한다. 1단계 x를 누가 봐도 홀수인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홀수니까 1, 3, 5, 7, 9 너희들 이런 거 본 적 있니? 2n 플러스 1 요게 없으면 2n 하면 누가 봐도 짝수잖아요. 여기다 이제 1, 2, 3, 4 이런 거 넣으면 2, 4, 6, 8 이렇게 나가죠. 거기다 1을 더 더해가지고 얘네를 홀수의 모양으로 만든다. y도 마찬가지로 2m 플러스 1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짝수니까 거기다 1을 더한 거 홀수가 되는 거죠. g도 마찬가지로 2l 더하기 1 이렇게 놓습니다. 모두 다 홀수예요. 그 다음에 얘네가 홀수니까 1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3, 5, 7, 9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 우리가 새롭게 등장을 시켜놓은 요 알파벳 n과 m과 l은 뭐냐면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이런 숫자들이에요. 괜찮으세요? 얘가 만약에 0이라고 치면 엘레멘이 0이라고 치면 여기다 0 넣으면 1 되는 거죠. 얘네가 1이라고 치면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는 3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일 작은 홀수인 1부터 시작해서 1, 3, 5, 7, 9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표현이 됩니다. 세팅을 해 놓으시고 이것을 이제 주어진 방정식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x, y, g 대신에 얘네를 통째로 넣으시면 자 2n 더하기 1 2m 더하기 1 2l 더하기 1 요게 얼마가 되냐면 11이 되는 것이고 비슷한 모양끼리 묶어보시면 이렇게 얘네 셋이 더하면 얼마예요? 하나, 둘, 셋, 3이죠? 넘어가가지고 8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n 더하기 m 더하기 l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4가 돼야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각각 0, 1, 0을 포함한
0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를 쭉 나타내는 그런 집합의 원소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얘네가 0이어도 상관없다. 무슨 얘기야? 뽑히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뽑히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3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중복을 허락해서 4개만 뽑으면 돼.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만나본 그런 난이도가 되죠. 요 앞에 이제 세팅을 좀 한다는 부분이 요게 조금 다르다. 되셨어요? 그래서 얘가 6시 4가 되어서 6시 2가 되어서 6, 5, 2, 15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 괜찮으시죠? 여기가 어려워요. 보시려면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가워요. 그쵸? 8번 배웠잖아요. 자, 조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죠. 함수를 찾는 거야. 크게 4종류가 있어요. 함수, 1대1 함수, 순증가함수, 증가함수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증가함수입니다. 약간 어정쩡하죠.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큰 X가 큰 Y로 갈 거예요.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이 겹칠 수 있다. 유식한 말로 하면 중복될 수 있다. 그쵸? 순서는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조합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X에서 Y로 갑니다. A에서 B로 가는 거네요. A에서 B로 갈 건데 갈 수 있는 경우 선택지가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짝을 이루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은 5명이 있습니다.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 B에 나와 있는 이 3개의 원소를 가지고 5번을 뽑아 놓으셔야만 그 숫자들이 각각 1, 2, 3, 4, 5와 커플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 맞아요? 3H5가 이해됐으면 끝난 거예요. 이게 잘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7C5, 7C2, 762, 21가지 이렇게 되나 봐요. 따란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 같은 종류의 공 15개를 3개의 바구니에 넣으려고 한다. 만약에 문제가 여기에서 끝이었으면 되게 쉬워요. 그쵸? 바구니 3개를 가지고 선택이 될 때마다 공을 하나씩 넣는다. 여기까지였으면 3H15가 되는데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각 바구니에 비어있으면 안 되나 봐. 그리고 적어도 3개씩의 공이 들어가야 된다. 적어도 3개가 들어가야 된다? 어떡하지? 넣지 뭐, 그쵸? 바구니가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3개는 공이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15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넣어. 일단 넣어, 그쵸? 넣으면 되지, 그쵸? B도 넣어주고 C도 넣어주고 이렇게 넣고 시작을 하자고요. 3개 넣었으니까 총 몇 개 넣었어요? 지금 9개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럼 내 수중에는 몇 개의 공이 남아있게? 6개. 되셨어요? 그래서 3개의 바구니 어디다 넣을까? 3개의 바구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6번을 선택한다. 선택될 때마다 그 바구니에다가 나에게 남아있는 공을 하나씩 넣으시면 되는 거죠. 8C6, 8C2, 87, 2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대요. 따란. 괜찮으세요? 자, 1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사과 4개, 배 5개, 귤 맞나요? 6개의 과일이 있다. 얘네를 서로 다른 두 상자에 넣을 건데 중요하죠. 빈 상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선택이 안 되는 상자가 있으면 안 되네요. 두 상자에 나누어 담는데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누어 담게 해주세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하나하나 넣고 가는 문제 아닙니다. 자, 사과 4개, 배 5개, 귤 6개 막 섞어가지고 때려 넣는 문제 아니죠. 자, 사과 4개를 먼저 빈 상자에다가 담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사과 4개를 담는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요. 빈 상자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A에 사과를 4개 넣고 B에다가 0개 넣는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선생님 빈 상자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대신에 뒤에 우리가 과일들이 더 오잖아요. 배가 5개나 있잖아요. 잘 담으면 이 상자 지금은 비어 있지만 배가 들어가서 얘가 빈 상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심혈을 기울여서 배를 넣었는데 앞불싸 여기다 배를 또 5개 넣고 여기다 1개도 안 나는 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누가 있으니까? 귤이 있으니까 귤을 잘 담으면 되는데 귤을 잘못 담아서 여기 6개, 여기 0 이렇게 담는 경우가 큰일이 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 상자가 있게 만드는 게 훨씬 어려워요. 3가지 과일을 모두 다 한쪽 상자에 담는 이런 경우만 아니면 빈 상자가 없다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봤던 문제랑 조금 달라요. 그쵸? 과일이 한 종류가 있으면 빈 상자가 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하나하나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일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일단 담아보는 거예요. 사과를 2 상자 중에 4번 선택해서 넣는 거예요. 괜찮아요? OC4, OC1 5가지. 자, 이번에는 배를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2개의 상자 중에서 5번을 선택을 하셔서 6C5, 6C1 6가지. 이번엔 귤이에요. 귤도 마찬가지로 2 상자 중에 6번 선택을 하셔가지고 7C6. 다행히 숫자가 되게 좋아요. 그쵸? 이렇게. 사과 따로, 배 따로, 귤 따로 담는 건가요? 사과 담고 멈추는 건가요? 아니죠. 3개의 과일을 모두 다 동시에 세트로 담으니까 이걸 곱하는 거야. 곱하게 되면 5, 6에 30, 210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빈 상자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경우 몇 가지? 1가지. 모든 과일을 다 한쪽 상자에 담는 경우. 미안, 1가지가 아니네. A 상자에 다 담는 경우 또는 B 상자에 다 담는 경우 2가지 경우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빼기 2 해야 된다. 괜찮아요? 전체의 경우를 다 구한 다음에 여기서 A에만 모든 것을 다 담아서 B가 비어지는 경우 또는 B에만 모든 것을 다 담아서 A가 빈 상자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뺐더니 20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더라. 이것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복조합 문제는 모두 다 풀어본 거거든요. 중복조합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해보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특히 뭐가 익숙해질 때까지냐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요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공식 유도하는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것만 외워도 한 70% 이상의 문제는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문제 부지런히 복습을 하셔가지고 좀 마무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2항 정리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